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 18번 목적 문제였습니다. 주제는 이 정도. 지역사회에 새로 조성된 반려견 공원 생겼어요. 많이 놀러 오세요. 이 정도 내용이었고요. 세부적인 내용,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큰 댕댕이, 작은 댕댕이 이렇게 구별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벤치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늘도 있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은 요 정도 한번 정리했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Dear Duck Owners. 자, 우리, 견주님들에게 그러면서 My name is Lily Paxton. 제 이름은 릴리이고요. I am the town's pet program coordinator. 이제 이 coordinator 하게 되면 이게 coordinator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조정자, 조율자인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이제 프로그램 운영자입니다. As part of our goal. 자, 우리 목표의 한 부분으로서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고자 하는 목표냐면, 이때 as는 이제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뒤에 명사 끌고 와서 우리 목표의 한 부분으로서.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목표냐면 make the community more dog friendly.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강아지 친향적인 something friendly,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됐죠? 강아지, 우리 댕댕이들 친향적인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목표의 한 부분으로서, 일환으로서 we recently opened a new dog park. 새로운 강아지 공원을 개장했습니다. 이고요. 우리 이렇게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죠. 그래서 이거 문법적으로 부사 아니라 형용사라는 거. 즉, 계속 얘기하지만 또 까먹었던 친구들,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경우는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가, 이 목적어가 더 강아지 친향적인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렇게 형용사를 쓴 겁니다. 이 ly 왔다고 부사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되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The park. 자, 우리 공원은요, was designed, 설계가 됐는데요. To provide 자, 이것도 provide, 비정리할 게 나왔네요.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To provide an enjoyable experience. 자, 뭔가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요. For both dogs and owners. 우리 강아지들과 그 주인들 둘 다에게 즐거운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provide라는 이 표현이요, 전치사에 따라 쓰는 모양새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세세한 거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이 전치사 뭘 쓸래 하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쓰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rovide가 somebody, 자, 누구누구에게, 이제 somebody, SB라고 쓰면 somebody의 줄임말이죠. 무엇을 제공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여요. 자, STH라고 쓰면 something입니다. somebody with something. 이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예문으로 좀 바꿔놓은 이 부분이 with를 오게 되면, 이 강아지와 주인들에게 both A and B, 여기까지가 A, 여기를 이제 A라고 치환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줘요? 즐거운 경험, somebody something,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해주다, 이렇게 쓰이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something, 무언가를 제공해주다 for somebody,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provide an enjoyable experience for both dogs and owners,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뭘 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순서도 달라지니까, 이건 provide라는 단어 쓰임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 정보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there are big grassy areas. 자, 커다란, 자, 이 잔디밭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풀밭이 있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빠진 게 없는, 주어나 목적어 빠진 거 없이 완전한 구조가 나오니까 관계 부사가 나왔죠. 근데 그 장소에서 your dogs, 여러분의 댕댕이들이 달리고 뛰고 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긴 보니까 또 세부 내용 또 봐야 되겠네요. We have separate spaces. 이제 분리된이죠. 우린 분리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space가 우주란 뜻 말고 공간이란 뜻도 있죠. For small dogs and big dogs. 이 작은 강아지들을, 큰 강아지들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이제 뭐 하기 위해? To ensure safety.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됐죠? 걔끼리 이제 개물림 사고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You will also find lots of benches and areas. 자, 여러분은 찾게 될 건데요. 많은 벤치와 많은 어떤 공간들을 찾게 될 건데, for resting and staying cool. 뭔가 휴식을 취하기 위한,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ing 가볍게 병렬되네요. staying cool, 좀 시원하게, 뭐 그늘진 곳, 요런 곳들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벤치와 장소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면서 마지막, we hope, 우리는 바라는데요. You will have a wonderful time. 즐거운, 멋진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With your dogs. 여러분의 강아지들과. In this newly opened park. 이 새롭게 개장된 공원에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문법 하나. 개장된 공원이니까 opened라고 표현한 거 맞고요. 여기 ly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으니까 부사인 거죠. 그럼 여기 opened, 개장된이라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부사가 다시 이렇게 꾸며주는 건 말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new 쓰지 않도록 newly opened, 새롭게 개장된 이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자, 관리자가 편지를 뭐 공고문 정도를 썼네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꼼꼼히 보시고 몇 가지 어법, 아까 provide, 쓰임까지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19번 신경의 변화 문제인데요. 아, 어떡해. 우리 마야. 공항에 딱 가서 비행기 타려고 딱 탔는데 이런 여권이 없다. 망했다. 끝. 뭐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주제 제목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마야는요, waited in line.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To check in for her flight. 여긴 이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비행이라고 번역하시면 되는데요. 그녀의 비행을 위한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하나 더 알아두세요. 플라이트는 도망. 토끼는 거. 도망이란 뜻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비행인데. 알겠죠? 도망이란 뜻도 되니까 같이 기억을 또 해두세요. 자, 여기서 뭐 당연히 비행. Her expectations 하면서 여기는 이제 가볍게 주어 동사가 조금 머니까 요 정도 중간에 수식어 껴있고 주어 동사 수일치 주의하시면서 her expectations, 그녀의 기대는 about her European backpacking, 우리가 뭐 배낭여행이라 그러죠. 그녀의 유럽 이 배낭여행에 대한 그녀의 기대는 were really high, 정말로 높았어요. S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이것도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look forward to 하게 되면 뭐 간절히 바라다. 근데 과거부터 쭉 간절히 바라봤으니까 had pp를 더해준 겁니다. So s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e trip. 그 여행을 간절히 바라왔어요. For a year.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쓴 시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과거고 그거보다 더 1년 전 과거보다. 그래서 had pp에다가 쭉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had been ing를 써줬네요. 요거는 이제 가볍게 내용 조심. cannot wait 하게 되면 기다릴 수 없다라는 뜻을 너무 딱딱하게 번역하고 하는 거고요. 너무너무 뭐뭐 하고 싶어서 막 이제 뭐 하고 싶어 죽겠어 이런 느낌을 영어로 couldn't wait, can't wait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죠. So she couldn't wait to visit museums in Madrid.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이 박물관들을 방문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었던데 이걸 방문하는 걸 기다릴 수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방문하기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고 싶었다 이런 거죠. 너무너무나 방문하고 싶었고. And see the Eiffel Tower at night in Paris.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를 밤에 보는 걸 너무너무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보고 싶었다 이런 거죠. As she stood in line, 그녀가 줄 서서 기다렸을 때, 여기서 이제 as는 뭐뭐 했을 때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She could feel, 자, 그녀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that 정도가 생략이 됐고요. Those experiences, 그러한 경험들이 were finally so close. 너무나 가깝게, 정말로 가깝게 왔구나. 어떻게 비행기 타기 전에 다들 그런 느낌이죠. 자,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when she approached the counter, 이제 여권을 보여주는 그 카운터에 그녀가 접근했을 때, 참고로 어디에 접근하다 그래서 왠지 in이나 into로 쓰고 싶을 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세부적인 것도 잘 보시고요. 이제 카운터에 접근했을 때, the airline employee, 자, 이 항공사 직원이 asked to see her passport. 자, 그녀의 여권을 보여주는 걸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그럼 이제 뭔가 불운한 분위기가 오죠. 마야는 reached into her pocket. 그녀의 주머니에 손을 뻗었지만 but felt nothing.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큰일 났습니다. Maya realized. 마야는 깨달았는데요. that 정도 생략됐고요. She had left her passport at home.
집에다가 여권을 두고 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여기도 이제 문법 하나. 그녀가 깨달았던 것도 과거, 여권을 두고 온 것도 과거인데 이게 더 과거니까 had pp를 써준 거죠. 이렇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Her plans were ruined. 여기 수동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녀의 계획이 망치는 게 아니라 망쳐진 거니까 were ruined. 이렇게요. 망했죠. She was, 그 다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당연히 heartbroken. 이제, 이게 뭐 보통 이제 시련의 상처, 상심이 큰 걸 보통 heartbroke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다 이제 들어갈 표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녀는 이제 시련의 상처, 완전 이제, 상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수동 쓴 거. 그녀가 상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심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서 그녀가 ing, 이제 분사구문. 그러면서 그녀가 알게 된 거죠. She could not board the flight. 이 board가 승선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비행기에 탈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고 how to delay her dream trip. 아하, 연기, 미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이 꿈의 여행을요. 그래서 망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교훈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중간중간 있었던 문법 정도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참고로 글의 흐름이 바뀌었던 요 문장 여기 6번에서 저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했다가 이 7번 문장에서 글의 흐름이 샥 바뀌죠. 그래서 여기 7번 문장 정도는 끼워 넣기 문제도 가능하다는 점. 그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0번 주장 문제였었고요.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 이제 중간에 for this reason 하는 문장 있죠? 그 문장에서 강한 의견이 이제 드러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습관 형성에 있어서 이 편리함이 주는 강력한 영향. 그러니까 좀 쉬워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습관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해지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뭐 좀 이따 쓰레기통 두고 우편물 정리하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전체 요약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eople often ask me.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아마 이제 이 글 쓰니까 뭐 이제 동기부여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의 어떤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자 뭐 동기부여 전문가 강연하시는 분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걸 묻는 거죠. What surprised you most about habits?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하는 건 뭔가요? About habits. 습관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포괄적인 주제문이 한번 나옵니다. 형용품 쫙 쳐주시고요. 일단 이 astonish라는 단어는 깜짝 놀라게 하다의 뜻인데 일단 해석 먼저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구조가 살짝 복잡하니까 수일치라든지 서술형, 어순 배열도 괜찮고요. 그 다음 뭐뭐한 정도까지인데 뭐뭐한 정도 그럴 때 이렇게 to which degree 혹은 여기를 이제 that으로 쓰기도 합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요 정도 the degree to which 내지는 the degree that 해서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통째로 해두세요. 해석해보면 한 가지 것인데요. 어떤 한 가지 것이냐면 지속적으로 나를 astonish, 놀라게 하는 당연히 여기도 이제 astonish에다 수일치를 맞춘 게 s를 붙인 게 여기 있는 대시 꾸며주고 있는 one thing의 수일치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속적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is the degree, 그 정도인데 the degree 정도. 뭐 하는 정도냐면 we are influenced,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입니다. by sheer convenience. 이게 핵심어죠. 단순한 이 편리함에 의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그 정도가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 간단해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운동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몸이 막 엄청 좋아야 이 말이 좀 신빙성이 좀 생길 텐데 참 이게 조금 민망한데 선생님도 운동을 한 지 꽤 됐어요. 이제 헬스에서 뭐 이제 운동하는 게 이제 오히려 뭐 기분이 좀 더 좋은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조금 약간 근데 몸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4군데 5군데 정도 헬스장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다녀왔는데 항상 제 1순위가 뭐였냐? 얼마나 가깝게 내가 있는 선생님의 뭐 연구실이나 선생님 집이나 촬영실이나 이곳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가 1번이었어요. 시설이 좋냐가 아니라. 이것도 그렇거든요. 가는데 편해야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학원이라든지 내지는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 당연히 이제 이건 학업은 조금 일반 다른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양질의 컨텐츠 이런 게 1번이겠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얼마나 또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술형도 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다 위치 같은 거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가봅시다. 그러니까 the amount of effort, time, or decision making.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수식어고요. 그러니까 그 양인데 노력과 시간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드는 그런 시간이나 돈이나 돈은 없네요. 노력 그런 것의 양이 이게 주어고요. 근데 required by an action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알겠죠? 운동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운동을 하고 뭐하고 하려면 막 수많은 고민들이 들어요. 이것이 has a huge influence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on habit formation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아, 내가 오늘 헬스장을 갈까 말까? 아, 그럼 이제 가는데 지하철 2번 갈아타고, 한 30분은 걸리고, 그럼 그럴 바에야 오늘은 그냥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나 할까, 홈트나 할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로 넘어간다니까요. 알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To a truly remarkable extent. 아까 그 extent. 정말로 놀라울 정도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까지. We are more likely to do something. 자, 우리 또 놀았네요. Be likely to 하게 되면 뭐뭐 할 것 같다는 거고 more까지 붙었으니까 더 뭐뭐 할 것 같은.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하게 돼요. 만약 it is convenient. 그게 편리하다면. 그리고 반대로 less likely. 덜 하게 되는 거죠. If it is not.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이 이거죠. convenient. 그게 편리하지 않다면. 알겠죠? 계속 운동으로 예를 들기가 너무 딱 좋네요. 그 선생님이 시설 좋은 곳보다 가까운 곳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제 1번인 게 그냥 모르겠다 가서 30분이라도 하자. 선생님이라고 운동하기 싫은 날이 있겠죠. 매일 하고 싶겠어요. 근데 몰라 그냥 가서 30분이라도 하고 러닝이라도 하자. 뭐 가볍게 뭐 하체 스쿼트만 하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공부도 똑같죠. 스터디 카페가 여러분들 동선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학원도 웬만하면 여러분의 동선 내에 있어야죠. 이해됐죠?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힘들어.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로 편리함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광펜. For this reason은 있는 그대로의 번역은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죠. 형광펜. We should pay attention만 해도 주의를 기울이다 했는데 pay close attention이니까 가까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To the convenience of any activity. 어떤 활동의 편리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냐면 we want to make into a habit.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활동의 편리함에. 그래서 공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기본적으로 영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예로 들면 영어 단어나 아니면 단순 암기해야 될 거리들이 언제든지 손 뻗으면 닿을 곳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늘 권장해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 습관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예시로 이제 우편물 분류하는 걸 예로 좀 들었네요. 여기 구조가 어법 문제 내기도 참 좋은 구조인데요. 일단 ing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Putting a waste basket. 그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을 두는 건 next to our front door. 우리의 딱 현관문 front door. 문 바로 옆에다가 쓰레기통을 두는 것 그것이 주어. Made manual sorting. 자, 우편물 분류를 slightly more convenient. 살짝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요. mail sorting. 이게 우편물 분류를 살짝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여기 slightly는 중간에 낀 거고요. 편리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말로는 여기 conveniently가 어울릴 것 같지만 답은 형용사인 게 계속 강조하는 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인지 동작을 꾸며주고 있는 건지 봐야 돼요. 그런데 우편물 분류를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만드는 동작이 편리한 동작인 게 아니라 그죠? 우편물 분류가 편리해지는 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가 맞죠. 어법 내기도 좋네요. 이 와중에 여기 중간에 부사 껴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살짝 편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살짝 편리하게 만든 그것으로 인해 I stop.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연기하다, 미루다 라고 해서 뭐 delay라거나 물론 delay는 살짝 미루는 걸 dela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ostpone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put off라거나 이제 이런 표현들인데 사실
우리가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요 단어가 모의고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오긴 하니까 이 네 가지 단어가 전부 다 연기하다, 미루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도 문법 I stop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게 되면 우리 많이 했었죠. stop 다음에 투부정사 쓰게 되면 하던 걸 멈추다. stop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뭐 죄송합니다. 또 선생님 헛소리 미안해요. 아유 정신을 못 차려. 자 정신 차리고 다시 stop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하던 걸 멈추다. stop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 하기 위해 멈추다인데 여기 맥락상 이 자 허드렛 일 chore 이 그냥 뭐 우편물 분류 이건 답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건 공과금 내는 거고 하는 이 허드렛 일을 미루는 걸 하던 걸 멈췄던 얘기죠. 하기 위해 멈췄다가 아니라 이해됐죠? 미루던 걸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ing를 써줘야 됩니다. 화이팅. 됐죠? 그럼 이 문장은 어법 문제 내기도 너무 좋네요. ing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동사 뒤에 우편물 분류를 살짝 쉽게 만들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구조에다가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써서 하던 걸 멈추다 구조까지. 마지막에 만만치 않은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이번에는 두 번째 시네요. 이제 가족 간에 연락하는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Many people report.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They do a much better job of staying close. 자, 이 stay close라는 표현이요. 가까이 머무르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보면 훨씬 더 좀 손쉬워, 더 나아진 일을 하게 됐어요. 더 잘 연락을 취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To distant family members. 멀리 떨어진 가족 구성원들과. 그리고 이제 이걸 now that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제자님들 이번 기회에 또 처음 아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건데요. now that은 접속사로 쓰여서 지금처럼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면 now that은 because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과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됐다라고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tools 이런저런 도구들이 like group chat 그러니까 단톡방 그렇죠. 그룹 채팅과 같은 단톡방과 같은 그런 도구들이 make it easy 그걸 손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게 또 뭔데요? To stay in touch 연락을 취하는 것 그것을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별표를 쳤는데 그걸 쉽게 만들었다 해서 그게 뭔데요? 너무 길죠? 그것 자리에 is을 즉 가목적어를 써버리고 진짜 목적어는 여기 맨 뒤로 돌리는 가목적어 구조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과 같은 이런 도구들이 그걸 손쉽게 만들었다? 그게 뭔데요? 연락을 취하는 걸. 근데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정답은 to stay인데 우리 제자님들이 to stay냐 아니면 그냥 stay냐 물어보면 어디 귀신에 홀린 것처럼 갑자기 stay를 체크해가지고 와요. 분명히 답은 to stay인데 너 이거 왜 체크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미쳤나봐요. 아니에요. 함정에 빠진 거죠. 무슨 함정이요? 이 make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 동사로 쓰여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이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구조는 make 다음에 목적어 주고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it을 쓴 거예요. 그것을 하게 만들다 그래서 형용사를 쓴 다음 이 뒤에 그게 지칭하는 게 뭔데 하면서 그건 바로 이거야 하면서 투부정사로 받아주는 가목적어 구조랑 목적어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는 이 사역동사 구조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사역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고른 겁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해석해보면 알죠. 다시 한번 단톡방과 같은 이런 도구가 그걸 쉽게 만들었다. 그럼 동사 원형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그게 뭐지? 그럼 가목적어에 대해서는 뒤에서 진목적어 to로 to stay in touch 연락을 취하는 걸 손쉽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요. 와우.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 전체 주제도 주제인데 어법적으로 출제할 요소가 너무 많았던 지문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어법은 안 낸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 분석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주제 아까 한 번만 더 볼게요. 주제문 잘 잡아놓고요. 이 주제문 뒤에 있었던 두 가지 예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가기. 자,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 문제인데요. 이 소지 자체는 여러분들 혹시나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쭉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소지도 좀 한번 알아두시고요.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있고 어떤 생각, 믿음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옮겨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밥을 먹는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다가 먼저요. 밥을 먹고 나서 배가 고프다. 뭐가 먼저예요? 당연히 행동을 하기 전에 믿음이나 생각, 사고하는 게 먼저고 그 사고로 인해 행동을 한다가 상식이고 맞는 말이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싶어. 행동, 공부를 해야지. 살을 빼고 싶다. 멋진 몸매를 갖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운동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상식이에요. 여기가 이해됐죠? 그런데 이 글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양방향의 관계다.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생각, 사고, 믿음, 신념이 생길 수 있다. 웃음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재밌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웃을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그냥 웃자. 울겠니? 웃자. 우리 웃으면서 하자. 웃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게 되고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유쾌한 생각도 하게 된다. 이 글은 행동에 따라 생각이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태도와 행동이나 하는 말들도 긍정적이고 뭔가 바람직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사고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변하거든요. 전 강하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글이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논리적으로는 이 글의 절반 이상 일반적인 상식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It's common sense. 그건 상식입니다. 그럼 이 글의 절반 이상이 상식, 즉 뭐가 먼저다? 생각하고 믿음하고 사고하는 게 먼저고 그 생각과 사고로 인해 행동을 한다. 상식적인 얘기로 나오는 거죠. 즉 people's inner beliefs, 사람들 내면에 있는 믿음, 신념, 사고가 may drive their external behavior. drive, 몰고 가는데 그들의 외적 행동으로 몰고 간다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상식이죠. 됐죠? 재미있으니까 웃는 거죠. 좋아요. If you, 그럼 이제 여기 상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죠. If you are attracted to a certain person,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끌린다면, 매력을 느낀다면 You should be likely to socialize with that person. 그렇죠. 저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과 뭔가 이 사교를, 뭔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지는. 이해됐죠?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진짜 재밌어. 유쾌해. 아, 이 친구랑 얘기하면 재밌어. 아, 친구 해야지. 이렇게. 이해됐죠?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에게 마음이 딱 끌렸어. 그럼 저 사람과 만나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행동 좀 더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에 뭐 해? 내일 밤에 뭐 해? 내일 낮은 뭐 하니? 이번 주말에 뭐 해? 영화 볼래? 등등등등. 이해됐죠? 플러팅을 막 날리는 거죠. 자, 계속 갑시다.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연애에 관련돼서 딱 한 가지 해줄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딱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조언은요. 억지로 그녀의 혹은 그의 마음을 가지려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내면을, 여러분의 매력을 높이는 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른 지문에서. 다시. if 만약 또 구체적인 예시죠. You favor 선호하는 거죠. A brand of toothpaste. 여러분이 어떤 치약 브랜드를 선호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치약 브랜드를 선호해? 핸드폰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갤럭시와 아이폰이 있어. 요즘들 보니까 한 90% 정도가 아이폰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의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면 그렇다면 you are more likely to buy it.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갤럭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제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몇 년 동안 한 10% 정도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도 전 갤럭시 할 거예요 하는 친구가 한 10%. 나머지 한 90% 정도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아이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그걸 구매하는 행동으로 이끌어지겠죠. 자, 좋아요. Of course, 물론. Our internal thoughts, 우리의 내적 모든 그런 생각들이 항상 뭐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항상 predict our public behavior, 우리 대중들의 어떤 행동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overall, 전반적으로 보면 what we do, 또 이렇게 what이 또 주어 역할하고 있네요. 앞에 명사 없고 뒤에 do 무엇을 하다에 대한 목적어 빠진 거 보이죠? what의 조건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구조.
알겠죠? 문법이 약하거나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을 처음 만나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지금 나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하는 그것이 obviously, 분명하게 reflect, 반영하는데 what we think, 우리가 사고하는 걸 반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통념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들은 뭘 보여주고 뭘 반영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내가 빵집에 갔어. 그럼 거기서 빵을 먼저 먹을지 샌드위치를 먼저 먹을지 또 빵도 어떤 빵을 먼저 먹을지는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핸드폰 사러 갔어. 갤럭시를 살지 아이폰을 살지 내가 갤럭시를 사건 아이폰을 사건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마음이 먼저고 거기에 따른 행동이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고 당연히 이 문장은 끼워넣기 문제, 위치 문제로도 변형 출제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글의 흐름 바뀝니다. Beliefs and behaviors. 방금 말했던 우리의 신념, 사고, 생각 먼저 한다는 그것과 behavior, 거기에 따른 그 행동이 are also related, 또한 관련되어 있는데 in a more remarkable way, 더 놀라운 방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놀라운 방식은 미리 얘기했었죠. 행동이 먼저일 수 있다고요. 웃다 보니까 사람이 유쾌해지고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it turns out 하면서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요. 형광펜 쫙. It turns out 뭐뭐 이미 밝혀졌는데 the arrow, 그 화살표가 여기서 말하는 이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가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고, 생각, 신념, 믿음에서 그 행동에서 죄송합니다.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바뀐다라는 이 화살표가 그 다음 이제 이게 원래 as 원급 비교였는데 이 as 원급 비교에서 앞에 as는 뜻은 없고요. 뒤에 as가 뭐뭐만큼인데 이게 너무나 뻔한 말일 때는 이렇게 생략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서 이게 빠져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고 놀랄까봐. 그럼 일단 as 빼고 해석할게요. 그 화살표가 즉 생각이나 사고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아이폰이 더 좋아라는 그 생각에서 실제로 아이폰을 사는 그 행동으로 간다는 그 화살표가 likely to point, 향할 수 있는데 in the revers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해됐죠? 갤럭시를 사다 보니까 삼성이 좋아지는 거야. 아이폰을 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애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웃다 보니까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나쁘게 얘기해 볼까요? 자꾸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나쁜 말하고 못된 말하고 자꾸 행동 자체도 하는 말 자체도 자꾸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해서 뭐해 어차피 안 돼 라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자꾸 취하다 보니 실제 사고 역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과 행동을 좋게 긍정적으로 자꾸 낙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잔소리하게 되네요. 잘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forward direction, 바른 원래의 방향, 앞으로의 방향만큼이나 이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원래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향인데 정방향인 것만큼이나 그런 것처럼이나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실제 이제 의미하는 건 our behaviors, 우리 행동이 또한 우리가 믿는 걸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동이 먼저고 그 행동에 따라 사고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마지막 문장에서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볼게요.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메이어 선생님은 observes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둘까요? 우리 제자님들 observe, 관찰하다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세 번째 또 뜬금없이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2번 뜻 관찰하다 말고 언급하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셋 다 알아두세요. 관찰하다, 언급하다, 그리고 준수하다, 지키다. 됐죠? 자,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If social psychology, 만약 사회심리학이 has taught us anything, 뭔가를 가르친 게 있다면 during the last 25 years, 지난 한 25년간 이 사회심리학이 우리가 알려준 것, 그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it is that, 바로 이건데 we are likely not only, 이게 버덜소 구조네요. 우리는 A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 B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여길 빈칸 내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이 상식 부분, 이 A가 상식이죠. 이 부분을 빈칸 내는 것도 괜찮겠죠.
주제는 여기 B 부분이고요. 보면 think ourselves,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into 어디로 옮겨가냐면 a way of acting,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던 걸 행동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됐죠? 여기 또 into가 들어가서 이번엔 반대로 to act ourselves, 우리 스스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이 뭐로 옮겨가게 된다?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게 우리 지난 25년간의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알겠죠?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거다. 그래서 내가 당장 여러분들 성적이 원하는 성적이 아닐지언정 내가 오늘 밤부터 특히 이제 우리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이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 내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뭐 전교 1등은 당장은 아닌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근데 실제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공부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세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Just do it. 그냥 해봐. 알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2번 요지 문제였습니다. 좀 조용히 있어봐. 잘 들어. 네가 침묵하는 막 하루에 한 50단어만 한다고 생각해보고 말을 하지 마. 정도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걸 전체를 압축하는 수거까지 포함해서 한 가지 표현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Imagine,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Following the spirit of a silence, vow, 이제 별표 치고 나왔죠. 침묵의 맹세. 이걸 지금 내가 따르겠다. Into daily life, 우리 일상생활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요. 됐죠? 실제로 이제 우리 야, 너 좀 조용히 해. 그럴 때, 물론 이제, shut up! 이렇게 닥쳐!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는데, zip! 해서 이렇게 지퍼 소리 내는 것처럼 zip up! 이란 표현도 씁니다. 알겠죠? zip! 이렇게.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zip! 이렇게 한 거예요. 자, challenge yourself!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To spend an entire day. 하루 왼종일을 보내겠다. Saying only, 오직 이것만 말하면서요. What you absolutely must say.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말해야 되는 거. 팝, 물, 뭐 요 정도 이해됐죠? 화장실 이런 거, 이런 것들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루 왼종일을 보냈다라고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세요. It's been widely observed. 자, it has been의 줄임말이고요. 오랫동안 널리 관찰되어져 왔습니다. By behavioral psychology expert. 자, 이 심리 전문가들에 의해, 행동심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널리 관찰되어져 왔어요. 즉,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누구라도 who's ever been on a first date, 첫 데이트에 가본 사람은 누구라도 잘 모르겠네요. 그죠? 알 텐데 어쨌든 이 심리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뭘 관찰을 했냐면 that, 자, 이게 observed that이에요. 뭐가 관찰되어졌냐? We too often, 우린 너무나 자주 tend to treat conversation, 강조하는 겁니다. 이 treat A as B, 그래서 이 A를 B로 여기다인데 too often tend to treat conversation, 그 대화라는 걸 이렇게 여겨요. A game인데 of waiting for our own turn, 내 차례를 기다리는, to speak, 말하는 내 차례 기다려. 너 지금 무슨 말 할까? 나 지금 무슨 말 해야지? 제가 말하면 내가 무슨 말 해야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에 다음 턴을 기다리는 게임 정도로. 그러니까 남의 말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고. 이해됐죠? 라고 우리는 보통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이 됐어요. We miss, 그러니까 이런 단어 조심하시고 어휘 문제 내기 좋겠죠? 놓치냐, 받아들이냐, 포착하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what's being said인데 말하는 것을 놓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놓치는 게 아니라 말에 져지고 있는 것을 놓치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 수동 쓴 거예요. 말에 져지는 것. 이해됐죠? 그것을 우린 놓치게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we are mentally rehearsing our next utterance. 이제 utterance가 발화, 말이란 단어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우리의 발화, 나의 다음번 말. 내가 지금 이런 말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에 져지고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문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어쩌자는 건지 벌써 느껴지죠?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 You could eliminate the idea 이고요.
여기 또 어휘 문제 내기 좋습니다. 그 개념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쓴이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제거했으면 하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뭐겠어요, 보나마나. 남들이 말하고 있을 때 잘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할 말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 그런 개념을 제거해 버리자. 그러면 어떻겠는가 이거겠죠. 즉 어떤 개념이냐면 문법적으로 이때 대신 동격이 되시죠. 앞에 추상적인 명사와 함께 뒤에 완전한 구조가 나왔으니까 이때 대신 동격입니다. which 이런 관계대명사로 못 바꿔요. The next available mini silence. 자, 이 다음번에 지금 가능한 이 작은 침묵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고 나서 잠깐 멈춰지는 그 침묵이 It's your next opening. 다음번에 당신이 딱 말을 시작하는 그 틈이다, 오프닝이다.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한 whatever is in your head. 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든지 간에 잠깐 제가 말 끝났네. 그런데 내 생각만 해야지. 이렇게 다음번 next opening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를 제거해버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또 해석 오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What if 또 이렇다면 어떻겠는가. You were limited. 여러분이 제한받는 거, 이런 거 어휘 제한받는다면 또 어떻겠는가. To say, 이때 쓰이는 말해 이게 아니고 가령 말하자면 50 spoken words tomorrow. 내일 한 50단어 정도로 제한되어진다. 이거 한번 어떻겠는가 이거예요. I think, 내 생각에 말이죠. You'd listen quite differently. 좀 다르게 듣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you'd는 you'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해야 될 단어가 한 50단어로 딱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꽤 듣게 될 겁니다. 알겠죠? 듣는 거에 더 훨씬 더 집중을 하겠죠. You'd attend, 주의를 기울이다죠. Quite carefully, 꽤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To every word, 모든 단어에 you heard, 여러분이 들었던 그 모든 단어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죠? You'd be attuned, 밑에 별표치고 나왔죠. 여러분은 딱 순응하고 딱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딱 달라붙게 될 건데 What you must respond to, 반드시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거기에 딱 일치시켜서 거기에 딱 맞춰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겠죠. 참고로 여기 to 다음에 목적어 빠졌으니까 여기 what이 나오는 겁니다. what 앞에 명사 없고 뒤에 to에 대한 목적어 빠진 거예요. 당신이 응답해야 되는 것 되겠죠. 해야 되는 말 거기에 딱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딱 그대로 우리 뭔지 아는데 나오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형 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You might discover, 여러분은 아마도 발견하게 될 거고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The less you say, 여러분이 덜 말하면 할수록 더욱더 the more you hear, 더욱더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주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중간중간 반이어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 맨 마지막 문장은 통째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조로 암기해버리세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3번 주제 문제였었고요. 간결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학 지식? 뭐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다 됐어. 행동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액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요약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Science, 자, 과학이라는 건요, is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데, 뭐에 관한 것인데, 됐죠? 정해져 있는 수거입니다. Accumulate, 요거 이제 밑에 필표 치고 나왔는데, 이 정도 암기해버리세요. 축적하다. 축적하고, 어떤 관찰들, 물리세계에 대한 관찰들을 축적하고, 그런 관찰들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좋아요. 이렇구나. 이랬더니, 이랬구나. 이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좋아요. 수많은 관찰한 것들에 대한 축적과 이해. 좋습니다. That understanding alone.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나가 빠졌다라는 인식이 들어와야 이 문장이 눈에 좀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만으로는 이렇게 어떤 명사 뒤에 alone 붙으면 이것만으로는 이러면 돼요. 그 이해만으로는 solves no problem. 어떠한 문제도 풀 수가 없죠. 그럼 여기 그러나가 생략됐다는 느낌이 딱 들어오죠. 알겠죠? 근데 말을 안 해도 아니까 글쓰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박인 거 느껴지나요? 관찰만 하고 있을 거야? 이해만 하고 있을 거야?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주제는 뻔하잖아요. 행동해라. Individual people, 우리 각 개인 사람들은
have to act on. 여기 때 act on 하게 되면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건데 that understanding. 자, 좋아요. 그 이해에 따라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알겠죠? 자, for it. 자, 여기 문법적으로 to 앞에 for가 나오면 뭐뭐 하기, to 앞에 for가 나오면 주어처럼 그것이 우리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것은 이제 과학 정도로 보면 되겠죠. 혹은 과학의 그 이해.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 그래서 그 과학적 지식을 생겼어. 자, 좋아. 그러면 그 이해가 그 과학이 혹은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그 과학의 이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문제들 혹은 너와 나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에 따라 이해됐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사실 여긴 과학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죠. 그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지켜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문장 주제문인데 형광펜이 빠졌어요. 형광펜. 요 문장 형 쫙 쳐주시고요. 자, 됐죠? 예를 들어. Science. 과학은 has found. 발견했어요. Regular exercise. 자, 규칙적인 운동이 can lower your risk of heart disease. 심장 질환의 어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라는 걸 과학이 발견했어. 그렇다 쳐보자. 다 아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공부로 따져볼까요? 예습과 복습이 특히나 복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어는 꾸준한 단어 암기와 정확한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죠? 수학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손에 굳은 살이 100일 정도의 수학 문제 풀이. 자, 지금 뭐 말 잔소리 한 김에 여러분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 있나 안 배겨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선생님은 이제 영어 강사인데 이게 화면상이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지금 손에 분필이 이렇게 좀 묻어 있는데 선생님이 하도 수업 준비를 많이 해서요. 오른손 이쪽 중지하고 이 검지 사이에 잘 보이나요?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최상위권 대치동부터 해서 뭐 메가스터디 청솔 최상위권 재수반 뭐 학생들 뭐 담임 부원장 쭉 하면서 지켜보면서 최상위권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요. 문제 푸는 양이 일단 공부량이 받쳐줘요. 알겠죠? 근데 무슨 뭐 공부법이 어떻고 지금 자꾸 여러분들 화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건데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법이 어떻고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을 찾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중하위권은 너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하위권은 일단 하세요. 무슨 공부법에 대한 이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었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해야 그 다음 효율도 생기고 공부하는 방법도 생기고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고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Knowing this fact. 자, 이 사실.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심장 질환을 낮춘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자, ing가 주어고요. is interesting. 흥미롭긴 하죠. 그러나 it'll do nothing.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예요. For your personal health. 여러분의 개인적 건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겠죠. Unless 뭐만 하지 않는다면 you act on it. 그 지식에 대해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and actually exercise.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이해됐죠? 다시 한번. 그 지식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겠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수학 문제집 한 권, 두 권, 뭐 수학은 뭐가 좋다더라. 뭐 무슨 문제집 몇 등급은 무슨 문제집 풀어야 된다더라. 아이고, 됐고. 여러분 문제 한 권이라도 제대로 풀고 혹은 이해 안 되는 문제 풀릴 때까지 똑같은 문제집을 두 번, 세 번, 네 번은 풀어봤냐고요. 그 얘기예요. 알겠죠? And that's the hard part. 이분은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진리는 쉽다니까. 간단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Reading an article about exercise. 자, 운동에 대한 어떤 기사를 읽는 것. 그것은 is easy. 쉽죠. 공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요령? 뭐 그 요령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쉬운 파트죠.
이해됐죠? 참고로 여기 또 reading, ing가 주어니까 또 단수 취급하면서 is 나와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Getting into an actual routine of regular exercise. 또 ing가 또 주어져. 그러니까 getting into an actual routine. 실제 루틴, 습관으로 옮기는 것. 규칙적인 운동에. 그것이 is harder. 더 어렵죠. 그래서 ing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면에서, 이때 sense는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점에서 Science, 과학은 really solves no problems at all. 전혀, 부정어에 at all이 붙으면 전혀죠. 전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론만, 이해만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형광펜. Problems, 문제는 only solved, 오직 해결이 되는데 오직 people take the knowledge, 그 지식을 취하는 거예요. Provided by science. 과학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그 지식을 take, 취해서 and use it, 그걸 써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한 번 더 형광펜. In fact, 사실 many of humanity's biggest problems,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are caused, 야기되어집니다. by lack of action, 행동의 부재로 인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and not lack of knowledge,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긴 과학이라고 했는데 쌤은 공부라는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중간중간 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너는 사실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열심히 내신 대비 혹은 실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는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열심히 하시고요. 자,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4번 제목 문제였었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깨달으면 남을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알겠죠? 나와 너 내 생각과 달라? 너 악마, 너 적, 너 나의 적,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자는 거죠. 자, 요약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이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We think,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We are being logical, 당신, 우리가 논리적이고 objective, 객관적이며 and rational,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논리적이고 스스로가 옹졸하면서 너무 주관적인 생각만 하고 지삐 몰라, 그죠? 이기적이면서 rational,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accurate, 우리가 여기서 또 we are 이게 생략된 거예요. We are accurate,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In our analysis,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즉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So we think,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If other people are logical, 만약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they will agree with us. 그들도 우리와 동의할 것이고 see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그들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what 조건은 뭐 여러 번 했지만 앞에 명사 없고 뒤에 see에 대한 목적어 빠진 거 보이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요. But 그러나 the opposite is the case. 에서 요거 이제 모르면 당하는 거 1년에 모의고사에서 한두 번씩은 꼭 나오죠. The case 하게 되면 진실인 것, 사실인 것, 타당한 것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나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니까 한번 봅시다. Every human brain is different.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뇌는 서로 다 다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이제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죠. 알겠죠? Everyone's life, 모두의 삶의 경험은 everyone's life experience is different. 다르다. 삶의 경험이 다 달라요. Everyone's desires and knowledge, 모두의 바램과 지식 역시 are different. 다르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바램과 여러분의 바램이, 여러분 친구들의 바램과 여러분의 바램이 다를 수밖에 없죠. You might think,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You are being realistic. 여러분이 현재 굉장히 현실적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지금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that is, 즉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면서 여기 that은 여기 think에 걸려 있는데 여기 think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돼요.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that 나오는 이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병렬이 되면서 이 that을 병렬시킬 때는 이 두 번째 that은 생략을 해버리면 여기와 병렬되는 건지 여기와 병렬되는 건지 이 주어 동사만 나와버리면 애매하니까 항상 이 that은 이렇게 병렬되는 거야 라는 신호를 주려고 원칙적으로는 이 that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즉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요. Your ideas. 여러분의 아이디어, 개념이 match reality, 현실과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합니다. It's only your interpretation of reality. 현실에 대한 너의 해석인 거지. 이거 네 생각이지. 그렇죠. 진리가 아니라. 이해됐나요?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잖아. 이상한 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은데 현실에 대한 너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convertible which 그런데 그것은 너의 그 해석은 will always be different 틀렸다가 아니라 항상 다를 거라고요. from someone else's 다른 사람의 그 현실에 대한 해석과 이해됐죠? 근데 이 말을 형광펜 좀 쳐주시고요. 이 문장이 이제 주제문인데 형광펜이 빠졌고 이 말을 9번, 10번 문장에서 축구로 예를 들죠.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 팀 이제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응원을 특히 이제 축구는 심판이 미치는 영향이 또 결정 이게 똑같은 파울을 했는데 뭐 우리 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니 야 아까는 쟤한테 저거 반칙을 불었는데 안 불었는데 심판이 저 팀한테 유리한데 우리 팀한테 유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기를 봤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얘기예요. When two nations play each other, 두 국가가 경기를 해요. 월드컵에서. 그때 the fans of each country, 각 국가의 팬들은요, criticize the referee, 그 심판, 똑같은 심판을 비판을 해요. For missing all the infractions. 이제 이거 뭐 반칙 정도로 그냥 번역할게요. 모든 반칙들을 놓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지른. 아니 저걸 파울을 안 불어? 근데 상대방 팀도 아니 저걸 파울을 안 불어. 서로 똑같이 심판을 욕하는 거죠. 그래서 without fail 자 거의 실패 없이 분명하게란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실패 없이 분명히 each fan base believes 각각의 팬들의 근간은 이렇게 믿는 거죠. The referees 심판들이 are biased 편향되어 있다 against their team 자신의 팀에 반대하여 상대방 팀에 서로 저쪽 팀도 우리 팀한테 유리하게 이 심판이 편파 판정에서 반대로 우리 팀도 야 우리 저 심판 저쪽 팀에 유리하게 편파 판정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실을 보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의 29번 어법 문제였었고요. 진정한 전문가는 선생님도 영어 내신 강의, 수능 강의 전문가인데 깊이가 있고요. 그래요. 체계적이면서 맞아요. 유연한 지식들을 갖춘 사람이어서 모든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애를 써볼게요. 전체 요약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봅시다. Studies of experts. 자, 이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는 provide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into 어디에 what it means. 자, 그게 뭘 의미하는지요. To have deep, 깊이가 있으면서도 유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을 해줘요. 자, 봅시다. expert. 전문가들은요. in a particular domain, 특정 영역. 자, 이 내신 영어 강의와 이 수능 영어 강의에 있어서 이 전문가들은, 자, 한번 가봅시다. are people, 어떤 사람들인데, 자, 좋아요. have deep, 깊이가 있으면서 좋습니다. 적어도 영어 교과서 강의와 모의고사 내신 정도에 있어서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깊이가 있으면서도 풍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About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한. 이제 다시 영어 강의로 예로 들면 어떤 한 단락의 글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좀 차이 가운데 하나는 피드백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게 지엽적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물론 그게 잘 중요한데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락이라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인지 왜 하는 말인지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죠. 근데 전문가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겠죠. 야구 경기 같은 경우도 요즘 제가 근래에 이렇게 젊은 제자님들이 어린 제자님들이 야구 경기를 이렇게 좋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 주변만 그럴 수 있는데 요즘 가르치는 제자님들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야구를 깊이 있게 파면 팔수록 선생님 같은 아마추어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프로 선수 출신 해설가들의 해설을 듣다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다. 저 타자가 오른쪽 타석에 들어섰을 때 볼 카운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비의 위치가 요만큼 한 걸음 오른쪽 가냐 안 가냐, 또 투수가 이때 빠른 공을 던질 거냐, 뭔가 변화구 계열을 던질 거냐, 또 이걸 따라서 어떤 식으로 타격을 할 거냐 등등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뭐만 봐요. 그냥 쳤다 안타다 아니다, 홈런이다, 공이 스트라이크다 아니다,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보는데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깊이가 있으면서도 뭔가 풍부한, 이때 리틀리는 부유하게가 아니에요, 풍부한 상호 연결된, 이게 핵심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으로서 포괄적인 내용 잘 담고 있고요. 한번 쫙 쳐주세요. They are not just good thinker. 그냥 좋은 사상가이거나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닌데 정말 뛰어날 정도로 똑똑한, 단순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rather,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면서 벌써 몇 차례 했죠. 이 rather 혹은 instead와 같은 접속사들은 부정어구 짝으로 이 한 문장도 보면 다시 보면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내신에서 위치 문제 물어봤을 때 요거 앞에 부정어구 짝으로 잘 잡아두세요. 전문가들은 have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In a specific domain,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체스라거나 화학이라거나 테니스라거나. 그리고 요 말 참 와닿습니다. Not generalist. 그러니까 범용적인. 선생님 아까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얕은 지식 가지고 테니스도 알고 피구도 알고 탁구도 알고 축구도 알고, 요건 그냥 아마추어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는 테니스면 테니스, 야구면 야구, 영어면 영어, 이해됐죠? 여기에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정보들을 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However, 그러나 또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Expert, 이 전문가들은 접속사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Do not just know, 단순히 a bunch of fact, 이 bunch가 덩어리니까 단순히 사실의 묶음들, 사실의 덩어리들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 나오죠. In fact, 사실 한 번 더 형용법 쫙. Having expertise, 단어 조심하시고, expertise 그러면 전문 지식입니다. 어떤 특정 주제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ing가 주어, means 의미하는데, knowledge, 어떤 지식이 is organized, 구성이 돼 있어요. 조직이 돼 있어요. into coherent framework. coherent, 응집성 있는, 결속력 있는 틀로서 조직이 돼 있고, 그리고 the expert,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죠. interrelationship, 내적인 관계들, between fact, 사실들 사이에.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첫 문장에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근데 우리 제자들은 many people think 이런 거 나오면 그냥 many people think 이렇게 해석만 하는데, 다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출발해? 그럼 뒤에서 높은 확률로 반박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수학으로 킬러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수학 문제에서 풀 때 단순히 여러분들 킬러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이렇게 국한이 돼 있다면 수학 선생님들은 이게 이쪽 미적 이쪽 개념과 요쪽 개념들을 합쳐서 요 개념과 요 개념이 뭔가 블럭을 조합하듯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한 발 떨어져서 포괄적인 관점, 상호 유기적인 관점들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can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죠. 이때 위치는 그냥 의문사예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어느 아이디어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지.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겠죠? 이건 곁다리고 이게 핵심이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광펜 한 번 더.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까지가 주어네요. 이러한 종류의 깊이가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잘 조직 구성되어진 이해가 allows for greater flexibility. 더 큰 유연함을 허용해 주는 거죠. allow for and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그리고 facilitate 하면서 이렇게 병렬됩니다. V1, V2.
용이하게 만드는데 application, 적용을 용이하게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요. multiple context, 여러 복합적인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될 거예요. 하다 보면. 반복하시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0번 어휘 문제였었고요. 자, 생태학적 오류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동시에 발생한 내지는 단순히 선후 관계인데 이걸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이 과정에 대한 이제 예시를 좀 더 이제 이민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 제자님들 잘 캐치를 해 두시면 이걸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한번 보다 보면 세상이 조금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혹은 우리를 속이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서 예를 든 거 먼저 한번 보면 이민자들이 있는 지역에 범죄율이 높아. 그럼 마치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뚜껑을 열고 좀 더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원래 이민자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지역은 범죄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민자들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딴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싼 동네 찾다 보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인과관계, 선후관계가 반대인 거죠. 그냥 이민자들이 갔을 뿐 그 동네에 싼 동네 찾다 보니까 그 동네에 가게 된 거죠. 실제로 이민자가 직접 일으키는 범죄는 없었는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인과관계를 좀 거꾸로 보시면 좀 나아요. 알겠죠? 그럼 봅시다. It's natural. 그럼 이 글도 지금 그건 당연합니다 하니까 일단 상식적인 얘기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For people, 어떤 사람들이 to 앞에 for가 나오면 주어처럼 observe happenings, 어떤 발생한 일들을 관찰하는 것. 그건 당연해요. 그리고 seek explanations, 어떤 설명, 이거 왜 그런 거지? 이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For why those happenings occurred. 왜 그러한 일들이, 사건들이 occurred, 발생했는지. 왜 범죄율이 높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But, 그러나 sometimes the reasoning, 그러한 추론은, the reasoning은 추론이죠. is wrong, 틀리기도 합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인데 one or more misconception, 한두 개 정도의 오해 내지는 오류 때문에. 오호, 뭔지 봅시다. One of these, 이러한 것들 중 한 가지가 the ecological fallacy, 이게 생태학적 오류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인과관계의 오류, 실제로 논리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류, 논리학에서 오류를 영어로 fallacy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거에서도 이 인과관계 오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정 종교, 그러니까 뭐 그게 기독교건 불교건 간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니까, 절에 다니니까, 뭐 아니면 이슬람에 다니니까, 자, 이러면 종교 다 얘기했죠. 부두교에 다니니까, 자, 몰라. 이제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 건강해.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교회나 절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비율이 낮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반박해 보세요. 뭘까요? 반대죠. 건강하니까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거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절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절을 다니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병을 낳은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반대인 거죠. 건강하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납득이 됐을까요? 그럼 다시 이 생태학적 오류라는 이 개념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웨어로 설명해 주죠. An argument claims, 자, 어떤 한 주장이 있는데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ere is an causal relationship. 요거는 이제 인과관계의라는 단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between two things. 두 어떤 것들 사이에. 단순히 because they occur together. 함께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일학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같이 일어난 것 뿐인 건데. 이해됐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ecological fallacy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형광펜이 자꾸 빠졌네요. 그래서 형광펜 좀 쳐주시고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두 사건 사이에 단순히 뭐 하기 때문에 함께 일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까만색 복면을 한 남자가 은행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총소리가 탕탕탕 나고 윙 하고 어떤 소리가 나서 그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윙 하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도둑놈이 강도가 은행을 털었다라고 보겠죠. 아니에요. 그냥 패션 리더예요. 그냥 까만색 옷을 좋아하는 거고 그냥 속도를 즐기는 바라바라바라밤 하고 가는 그냥 남자인 거고 얼굴을 두건을 쓰는 걸 즐기는 거죠. 강도 그 은행에서 총소리가 난 어떤 은행에서 강도가 난 것과 동시에 발생 물론 이제 인과관계에 영향은 짙긴 하지만 돈 훔친 거 본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선후관계 동시에 발생한 일인 건데 그걸 인과관계로 착각해 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ecological fallacy라는 거예요. ecological fallacy에 대해서 납득이 됐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시 봅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it was found. 자, 그게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거니까 수동. crime rate. 자, 이 범죄율이 were the highest. 가장 높았다. in the neighborhood. 어떠한 이 지역, 주민들 지역에서요. 어떤 지역이냐면 immigrant. 이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이 뭐 아시아계가 됐건, 됐죠? 뭐 히스패닉계가 됐건 were most numerous, 가장 많은 그 지역에서 그런 이웃들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1950년대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굉장히 악의적인 통계죠. 그죠? 이런 거 막 뉴스에 보도하면서 아시아인이, 흑인이, 이슬람이 나쁘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끔 만드는 언론이 진짜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방식의 정말 못돼 먹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막 자기네들은 중립적인 척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떤 특정한 어떤 정당이나 특정한 누군가를 뭔가 부정적으로 묘사하게끔 단순히 선후관계로 발생한 일들을 인과관계로 둔갑시켜서 마치 여기 나온 50년대 여기처럼 마치 아시아인이, 마치 흑인이, 마치 이슬람이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이런 통계들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악의적이죠.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use this co-occurrence, 동시에 발생한 이 일을 사용하는데 to argue,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요. 뭐라고 주장해요? Immigrant,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were a cause of crime, 범죄의 원인이었다. 봐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범죄율이 제일 높잖아.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저놈들 때문이야. 됐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careful analysis of this situation revealed that, 자, 이 상황에 대한 더 주의 깊은 분석이 revealed, 드러냈는데 immigrant, 이 이주민들이 were forced, 뭐 하도록 강요받았다가 직역이고요. 그러니까 강요받았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부드럽게 번역하면 돼요. 할 수밖에 없었는데 to live in neighborhood, 어떠한 지역, 어떠한 이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곳이냐면 crime rate were already high. 이제 여기가 어휘 문제 나왔었죠. 이미 범죄율이 이미 높았던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건이 안 되니까. 이해됐죠? 싼 동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they could not afford more expensive housing. 더 비싼 집에 대한 여력이 없었어요. afford, 뭐 말만한 여유가 있다. in safer neighborhood, 더 안전한 그런 지역에서요. 살 돈이 없었던 거죠. immigrant themselves, 이주자들, 그들 스스로는 committed very few of the crimes. 이 few는 거의 뭐 하지 않는 거죠.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때 committed가 저지르다. 그래서 최종 결론, 형광펜. Unless you analyze the claim carefully. 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언론에 나온 거라고, 유튜브에서 본 거라고, 인스타에서 본 거라고 다 진실이 아니라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바꾼 겁니다. 제발. 알겠죠? 너무 한쪽에 극단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무조건 선이고 무조건 악이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무조건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조건 악한 사람이고처럼 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권력을 가진 언론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 나이 때부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해보지 않는다면 you'd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그 관계를 잘못 해석할 것이고, 그래서 thereby construct a faulty belief. 잘못된, 거짓된, 틀린 믿음을 구성하게 되겠죠. 최악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신이 믿은 게, 자신이 본 게
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평생을 사는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문장이 이걸 전체를 잘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 정도는 가볍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아까 여기 ecological fallacy의 정의를 내린 부분, 아까 선생님 형광펜 빠졌다고 하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복습 열심히 합시다. 됐죠?